네, 안녕하세요. 와터존술학원 곽정수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가톨릭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선 주요 변화부터 짚어보시면 175명에서 총원이 170명으로 5명 감소했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건 인문계열의 변화잖아요. 인문계열은 총 75명으로 전년 대비 7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결코 적게 감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지원을 할 때 7명이면은 이제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별로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간호학과가 전년에는 인문과 수리 논술을 구분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통합 선발을 하게 되면서 수학, 문학만 풀이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생활과학대학교라고 말하는 이런 학과들은 전년도에는 이제 그 과가 소비자 주거, 의료, 아동, 그리고 식품영양학과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언어랑 수리를 같이 혼합해서 보는 형태에서 이제 과를 완전히 나눠서 식품영양학과는 수리 논술만 보게 되고 소비자 주거, 의류, 아동학과는 이제 언어 논술만 보게 되는 형태로 완전히 인문계열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문계열을 지원하면서 간호학과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3함 6 그리고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이 반영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저 기준이 조금 어려운 편이니까 간호학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논술하고 교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의 반영은 7대3, 70점과 30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실질 반영 비율을 보셔야 돼요. 실질 반영 비율은 86.6%와 13.4%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의 반영이 완전히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논술은 최저점이 0점이고 최고점이 70점이에요. 그 격차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최저점이 19.2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신을 가졌을 때 이 학교를 고려해 볼 법하냐? 라고 하면 등간 격차를 봐주셔야 되는데요. 1에서 7등급까지 격차, 그러니까 1등급하고 7등급 사이에 감점은 1.8점이에요. 그래서 7등급까지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7등급하고 8등급 사이의 격차가 1.8점으로 요 사이는 격차가 되게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7등급 미만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다인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학생부 교과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요. 전 과목의 석차 등급, 그러니까 국, 영수, 탐에 몇 과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의 석차 등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전 과목을 다 등급을 따져보셔야 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톨릭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논술 문항에서 우리가 인문계열 문항, 그러니까 글 쓰는 문항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문항이 요약형 문항, 적용 설명형 문항, 비교 분석형 문항, 자료 해석형 문항, 문제 해결형 문항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조금 자유롭게 출제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자료 해석에서 가톨릭대학교에서 최근 몇 년간 도표 해석의 문항은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느낌이 강해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 해석 문항은 도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도표 해석보다는 현상과 연결을 하는 문항을 조금 더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난이도가 절대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 제시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글을 써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분량도 300에서 400자짜리 한 문항, 500에서 600자짜리 두 문항으로 분량도 학생들이 써보기에 굉장히 쉬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톨릭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톨릭대를 먼저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간호학과를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들 말고는 잘 없을 거예요. 간호학과 지망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실력을 꾸준히 키우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 외에 인문계열, 인문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까지는 우리가 실력을 쌓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실제 기출문제와 이제 모의논술 대비해서 이제 논술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톨릭대 문항만 가지고 연습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심층적 사고라든지 창의적 적용을 할 수 있는 상위 대학들의 문항들을 풀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 원서 접수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가톨릭대학교의 문항들을 풀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최저가 없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낮아요. 20대 1 정도로 굉장히 고려해보기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과 성적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이제 합격 평균이 5등급 선에서 보통 결정이 되고 최저 이제 등급은 6등급에도 분포하고 있고 7등급도 간간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등급 미만으로만 떨어지는 걸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9월 이후에 최저 등급 없는 가톨릭대학교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아토즈 논술의 곽정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